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남대문의 시장 보러 온 박현주입니다. 연금은 생명에도 좀 들고 국민연금도 들고 이 다음에 연금이 50에서 100만 원 사이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요. 일단은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노후를 준비하는데 그걸 다 넣으려면 힘들죠. 아이들 사교육비, 연금, 생활비 이런 것들이 많이 버겁죠. 그래서 노후자금 준비하는데 부담이 많이 있죠.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하면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고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많이 되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을 좀 든든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국민연금 탈퇴 문제와 관련해서 남대문 시장에 장을 보러 오신 곽현주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검찰 독립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워낙 민감한 주제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네요. 8085님입니다. 수사팀까지 결성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요? 수사 중인 사항을 놓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인사 조치하는 검찰. 과연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하면서 이제 검찰 독립에 대한 저의 생각은 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7434님은요. 역대 정권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형 문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인지 누가 주의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부터 들어보죠.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오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나요? 아니면 예상대로 끝났나요? 글쎄요,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로는 LG가 우세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싱겁다기보다는 두산의 정말 힘이 굉장하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이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고음의 힘이 만만치 않다. 네. 네. 고음의 힘. 그러나 유광점퍼 입으신 분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니까 저는 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선수들 중에서도 운 선수가 있었고요. 네. LG가 아쉽게 탈락했고 결국 플레이오프 승자 두산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어제 열린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이제 두산이 LG 5대1로 이기면서 시리즈 3승 1패로 한국 시리즈 진출 확정됐습니다. 두산은 2008년 이후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이고요.
아직까지 정규 시즌 4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올 시즌 4위 팀이라 이번에 이 확률 0%의 기적에 도전을 합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하면 한 번도 없습니까? 예,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0%의 기적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확률로는 0%인데 두산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확률을 바꾸게 되는 거죠. 네. 두산 상대가 사실 뭐 만만치 않은 삼성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리즈 될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준 플레이오프도 뭐 5차전까지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체력에서도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했고 또 LG에 비해서는 불펜 투수도 뭐 정말 열세였다 이런 평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를 4경기 만에 꺾은 힘이 바로 수비였습니다. 네. 수비가 아주 대단했어요. 예. 홈 승부도 예. 대단했고. 네. 그렇죠. 뭐 보살이라고 하죠. 외야에서 이제 홈에서 아웃시키는 그게 한 이닝에서 두 번이나 나왔고요. 네. LG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말 수비 실책을 너무 많이 저질렀던 게 결정적인 패인이었습니다. 사실 1차전만 봐도 LG가 3루수 정성훈 선수 실책 2개가 결승점으로 다 연결이 됐고요. 토요일에 열렸던 3차전에서도 이 3회 초 LG의 3실점이 모두 투수 비자책인 실점으로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두산이 이 3차전에서 방금 얘기하셨던 이 보살이 9회에만 2차례 나왔고요. 다이빙 캐치, 정수빈 선수가 정말 그림 같은 다이빙 캐치까지 해냈고 이러면서 3차전 5대4 한 점 차로 이긴 게 사실상 시리즈의 분수령이 됐는데요. 어제 그 4차전에서도 LG가 수비 실책으로 2점 헌납한 게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2회에 LG 1루수 김용희 선수가 두산 최재훈 타구 놓치는 바람에 선취점 내줬고요. 여기에 그 1대1 동점이던 7회 말에는 LG 투수 이상열의 폭투 때문에 결승 실점 빌미도 제공을 했고 결정적으로 8회 말에 이 두산 오재일이 담장 맞히는 타구를 쳤는데 이게 그 중견수 박용택 선수 발에 맞는 바람에 그라운드 홈런이 나왔거든요. 이번 시리즈에서 LG 실책이 7개, 두산은 2개에 그쳤는데 이게 바로 뭐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고요. 정규 시즌 최저 실책팀이 바로 두산이었는데 정규 시즌 중반에도 두산이 한때 좀 무너질 뻔했다가 수비 힘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큰 경기 경험의 힘이라는 게 수비의 힘으로 이번에 드러난 셈인데요. 두산의 이런 상승세가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 만나서도 자신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책이 많았을 경우에 대체적으로는 진 팀은 실책으로 인해서 경기를 헌납했다고 하는데 네네. 네, 이번에 삼성과 두산의 한국 시리즈 7전 4선승제죠. 네네. 두 양팀의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적이라든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전적으로 지금 그 포스트 시즌에서만 삼성과 두산이 만난 전적이 재미있게 똑같이 15승 1무 15패 뭐 이렇게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올 시즌에는 사실 이 불펜 투수로 비교해봤을 때는 두산이 삼성한테 좀 당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이 일단 전력상으로는 투수진도 그렇고 그리고 뭐 타선에서만 두산이 약간 앞서지만 삼성 장타력도 또 만만치 않고 경험에 있어서도 삼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는 삼성이 우세한 게 분명한데요. 두산이 이 분위기 어디까지 끌고 갈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음의 이 매직이 또 궁금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보죠. 탤런트 이시영, 미모 때문이냐, 워낙 주먹을 잘 써서냐 항상 많은 말들이 많았는데 이 선수 네. 오늘 복싱했죠? 전국체전에서. 예, 전국체전 그 체급을 한 체급 올려서요. 이 플라이급 51kg 이하급으로 나갔는데 행운의 부전승으로 8강까지 올라가서 8강에서 이 김하유 선수 19살 김하유 선수한테 오늘 1대2로 판정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시영 선수가 그 오른쪽 어깨에 습관성 탈구 부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 도중에 어깨 뼈가 한번 좀 탈구됐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아쉬웠고 또 이 채점 규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시영 선수가 굉장히 수비적인 아웃복서라고 하죠. 이 밖에서 빙빙 돌다가 수비하다가 한 대 이렇게 딱 치는 그 네. 유효타로 점수를 그렇죠. 많이 얻는 네. 선수였는데 채점 규정이 유효타 개수를 세는 거에서 이번에 이 심판들이 판정을 해서 더 우세한 선수, 경기 전체적으로 더 공격적이고 우세한 선수한테 점수를 주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뭐 좋은 경기 했습니다만 뭐 글쎄 뭐 12살 어린 선수 네, 네. 기량을 이겨내기가 좀 힘겨워 보였고 예, 그런 네. 경기였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미모 복서라고 해서 유리했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나이 어린 선수에 결국 졌네요. 네. 네, 룰 알겠습니다. 채점 규정이 사실 과거에 이시영 선수한테 좀 유리했던 점이 있었지 너무 편파적으로 이제 뭐 예쁜 알겠습니다. 선수라서 봐줬던 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도심도로보다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현재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한강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대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주춤하고 이후로는 성산대교부터 작업 지점인 행주대교 쪽으로는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반대편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시속 30-4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수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청담대교 북단 쪽으로 쭉 차간거리 좁힙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흔히 수영하면은 박태환 선수를 떠올리실 텐데요. 핀 수영에도 세계 정상급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핀 수영의 박태환이라고 불리는 이관화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막을 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핀 수영에서 무호흡 자명 5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단거리 최강자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한국 핀 수영의 간판 이관호 선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호흡 자력 50m 금메달이죠? 예, 맞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금메달을 따고도 좀 아쉬움이 많은 데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뭐가 아쉬워요, 그렇게 금메달을 땄는데? 기록이 제가 생각했던 기록보다 더 좋지 않아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생각했던 기록이 얼마인데 그 기록보다 얼마 정도 저조했습니까? 0.4초 그 정도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0.4초. 네. 네. 0.4초는 수영에서 굉장히 큰 건가요? 아무래도 단거리다 보니까 거의 단거리는 0점 몇 초 싸움이라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번 금메달이 7년 연속 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20살 때부터 계속 쭉 금메달 땄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기뻐하고도 충분히 남을 텐데 그것도 좀 부족한가 보죠? 네, 좀 제 욕심인가 봅니다. 네, 욕심. 욕심이 뭐가 있습니까? 또 기록 말고도? 일단 기록이 제일 욕심인 것 같아요. 기록을 어느 정도 더 하고 싶으신지요? 일단 세계 기록이 제일 최종 목표라서 그 세계의 기록을 꼭 깨고 싶습니다. 세계 기록이 얼마예요? 단명 50은 13초 8고요.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더 해야 세계 기록을 깰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 힘을 더 기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을, 네. 네. 자, 평상시에 이렇게 힘을 더 길러야지만 이렇게 이제 금메달 또는 세계 기록을 깰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컨디션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고 있는지요? 예, 항상 월화수목금토일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웨이트하고 수영하고 또 웨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쉴 때는 항상 바로 집에 와서 그렇게 휴식을 취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핀 수영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사실 핀 수영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핀 수영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핀 수영은 크게 두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네, 어떤 거예요? 물 속에서 하는 경기가 있고요. 네. 물 위에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물속과 물위. 네. 네. 그리고 요번에 최전에서 그 오리발처럼 아예 저희는 피는 하나로 돼 있는데요. 네. 이제 오리발 한 짝씩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경기도 생겼어요. 아, 사실 핀 수영이라는 것이 흔히 오리발이라고 하는 것을 발에 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은 두 발에 끼고 하는 거고, 최근에는 네. 한 발에만 끼고 하는 것도 생겼다는 겁니까? 네. 네. 오리발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오리발 약 3.5kg 정도 됩니다. 3.5kg. 굉장히 무겁네요. 아무래도 근데 물속에서는 좀 가벼워요. 물속에서는. 생각보다. 네. 네. 자, 이관호 선수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5관왕에 오르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종목을 다 휩쓴 거네요? 제가 출전할 수 있는 경기에서 경기는 다 딴 거예요. 보통이 아니네요. 대단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이관호 선수를 따라잡을 선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목에서 우승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아무래도 매니저처럼 뒤를 잘 봐주는 아버지랑 맨날 잘 가르쳐주시는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시면서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나 보죠? 예. 네. 아버님께 감사의 뜻을 항상 전해야 되겠네요. 네,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핀 수영.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오리발 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관호 선수가 생각할 때 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또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물에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랑 좀 친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하고 친해져야 된다. 네. 네. 그래도 오리발 끼고 하니까 오리발하고도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물이랑 친해지면 오리발 끼고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러면 더 빨리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오리발, 핀을 끼고 수영을 하면은 핀 없을 때보다 수영하는 것이 어때요? 더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핀수영 선수이다 보기 때문에 핀을 끼고 하는 게 훨씬 쉽죠, 훨씬. 네. 일반인들은 어때요? 일반인들도 수영할 때 그냥 수영하는 것보다 한 발씩 끼는 오리발로 하는 수영이 더 쉬울 거예요. 몸에는 어떻습니까? 체력에 대한 어떤 효과? 아무래도 수영은 팔을 많이 쓰는데 네. 오리발 끼고 하면은 하체랑 허리를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일반인들에게는 더 쉬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관호 선수가 일반 수영이 아닌 이렇게 핀 수영 선수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계기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핀수영 지금 이사로 계셔요. 네. 그래갖고 핀수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담임 선생님이 핀 수영을 하라고 먼저 권했습니까? 담임 선생님 그냥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근데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예.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항상 일반 수영의 박태환 선수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대단하다. 어떤 점이? 일단 딴 선수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월등한 감이 있고 뭐라니까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뭐 훈련이라든지 어떤 자세라든지. 아무래도 신체 조건에서는 해외 선수들이랑 많이 뒤쳐져 있는데 네. 뒤쳐져 있다는 게 키도 작고 수영하려면 발도 커야 되는데 예. 키에 비해 발도 작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완하는 자신만의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대단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 핀 수영은 일반인들이 아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비인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러울 때도 많죠? 약간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면 수영 같은 거는 결승에 가지 못한 사람들도 그 방송을 해주는데 저희는 아무리 메달을 따도 방송에 나가지 않거든요. 네. 자,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다음 대회 일정은 어떻습니까? 다음 대회는 11월 15일 날 러시아 스노우핀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은 제가 초청돼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네. 이관호 선수의 앞으로의 목표. 제 목표는 일단 세계 신기록이 최종 목표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2년 안에 2년 안에.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관호 핀수영 선수였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이카야시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검찰 독립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는 yes or no에 대한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윤성민 씨인데요. 권력자들에겐 no, 힘없는 약자에겐 yes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이재용님, yes입니다. 일부 진보 성향의 검사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법과 절차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0806님, 검찰 수뇌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검찰 독립 필요하다고 봅니다. 5459님, 노입니다. 범죄자가 집에 있는데 집주인에게 허락받고 검거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본질이 아닌 방법론으로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국민을 다 바보로 보는 게 아니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 덧붙여서 의견 주셨습니다. 검찰 독립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라디오 앱 예스입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 4라운드에서 뵙죠.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과의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4라운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죠.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 정면 승부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은데 자동차 보험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금융당국이 결정을 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내린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압력에 못 이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후 폭우와 폭설, 정비수가, 진료비 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보험 손해율이 올라가서 적자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봤는데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올해에는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대신 그 일부 중소형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사업 중단을 고려할 정도로 적자폭이 커지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이들의 적자폭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안 올리면은 내년에는 또 논의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수입차들이 많아서 대물보험을 2억 원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내년에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 흔히 커피 공화국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커피 전문점, 특히 아주 유명한 곳의 커피 전문점의 위생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나 보죠? 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위생업체로 적발된 커피 전문점이 170곳에 달했습니다. 2010년에 42건, 2011년에 38건, 2012년에 66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 2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된 커피 전문점은 타멘탐스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베네가 31건, 할리스가 24건, 엔젤리너스 22건 등 유명 그 커피 프랜차이즈점이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건수가 13건에 달했고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것이 11건, 또 유리가루, 수세 및 손톱 등 이물질이 혼입된 것이 9건 차지했습니다. 이런 커피 전문점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 점포에 대한 위생교육과 점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위생관리가 허술하다. 커피값 비싼 문제는 별로 안 나왔나 봐요. 네. 네. 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한 시행사의 배상 책임 문제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네,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광고를 남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행사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단지 내 초등학교가 없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한 뒤 이행하지 않은 피데스 개발에 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결정인데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학버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준하고 시행사 측에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일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자들 그 110명에게 앞으로 6년간 통학버스 운행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이 미분양 아파트를 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사, 건설사 측에서 다양한 혜택을 많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내놓고 있는데 네. 유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하트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숫자의 심리학, 통계 심리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복잡한 통계나 숫자 참 많죠. 특히 최근에 보면은 경제 뉴스에 아주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반면에 숫자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 특정 숫자에 흔들리는 분들이 많죠. 특히 뭐 10만 원 그랬을 때
99,000원 이런 경우들 많은데 이 숫자의 심리학에 대해서 곽군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99,000원 말씀했는데 구자가 특히 슈퍼 가면 많아요. 네. 외국도 그렇고. 네, 네. 그런 것도 다 특별히 노리는 것이 있겠죠. 네, 일단은 뭐 10,000원 그러는 것보다 9,900원이 어쩐지 네. 1원만 써도 뭔가 싸 보이는 거요. 그러한 네. 심리를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금 이 숫자가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사람들이 그냥 첫인상으로 네. 처음 보자마자 드는 느낌으로 예. 그냥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요즘 케이블 채널 같은 데서 이제 홈쇼핑 채널이 나오죠. 뭐 네. 99,000원, 10만 원 그런 것부터 99,000원 당장 주문하세요. 그러면은 10만 원 하는 것보다는 네. 좀 혹해서 하게 되고 또 할부로 나눠 놓으면은 또 네, 훨씬 더 싸 보이는 싸 거.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하루에 얼마씩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가 제일 예. 솔깃하죠.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홈쇼핑 채널에 좀 주목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통계나 숫자 이런 것은 사실 그러니까 함정이 있는 거죠. 네, 이 사실 통계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심리학에서도요. 아, 그래요? 네, 네. 실험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0-40명을 실험을 해서 네. 이 30-40명에서 나온 결과가 1,000명이 됐을 때, 10,000명이 됐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네. 거를 통계적으로 따져보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1,000명, 10,000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심리 그러면은 뭔가 마음만 꿰뚫는 줄 알았더니 통계적으로 네, 네. 이렇게 네. 분석하나 보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 통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아, 그래요? 네. 중요합니다.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통계 공부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통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퍼센테이지 얘기하잖아요. 예. 보통 얘기하는 퍼센테이지 거기에 사실은 좀 허점이 많아요. 숫자를 거꾸로 하는 경우들도 많죠. 네.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 얼마가 됐다 하는 거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건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죠? 예. 어떤 아이가 네. 예를 들어서요. 수학을 70점을 맞았어요. 예, 70점. 네, 영어를 90점 맞았어요. 네. 네. 뭐 어느 과목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거죠. 네. 수학은 70점, 영어는 90점이니까 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잘하는 거죠. 네. 그러나 아니에요? 네. 여기에 수학의 이 아이의 반평균이 네. 네, 60점이에요. 아, 반평균이 60점. 네. 영어는 반평균이 95점입니다. 그러면 반평균 60에서 얘는 네. 수학을 70을 받았고요. 예. 반평균 영어가 95인데 예. 90을 받은 거예요. 네. 청취자분 가운데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네 70대 90이지만 사실은 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70하고 90만 비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20점이 더 높으니까 예. 영어를 잘하나 보다 생각하지만 네. 반평균 예. 이 아이가 속한 집단에서 얼만큼 얘가 서 있는가 하는 것까지 다 따져줘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안 따져보고 예. 그냥 70, 90만 비교해버리게 되는 거가 예. 이러한 통계의 허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답한 사람은 51%였고 이렇게 답한 사람은 49%였다. 그러면 네. 2%가 많기 때문에 더 많다라고 해야 되는지. 네. 네. 아니면은 2%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건지. 네. 51, 49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득표율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거가 이제 이제 그 뭐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를 다 해가지고 그렇죠. 네, 해보니까 네. 여기에 해당되는 1%가 몇만 명이 되고 뭐 이러한 걸 다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그냥 이렇게 답한 사람은 51%였습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49%였습니다. 그래서 2%니까 2% 정도는 많다.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차이냐, 예. 그냥 그 2% 정도는 의미가 없는가 이런 거를 다 통계 기법으로 따져보려면 조금은 고급 통계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머리가 아프죠. 네. 그러니까 그 잘 언론도 보도할 때 네. 그렇게 안 하고 그야말로 거두절미해서 네. 51%가 뭐 또 이쪽을 지지한다. 네.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러한 숫자가 사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설명하게 네. 예. 51%나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거기다 조사 나까지 붙이면 또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거로 사실은 그 보통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숫자가 잘 나올 때 잘 따져보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몰아가는 대로 그냥 가기가 쉬워진다. 맞습니다. 네. 숫자 그러면은 이제 특히
대형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은 참 숫자를 이용한 이 매출을 많이 올리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게 뭐 1+1, 2+1, 네. 1+1에다가 굉장히 헷갈려서 많은 분이 뭔가 많은 데서 막상 사고 보면은 또 아니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집에 와서 후회하시는 가정주부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 숫자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인간이 다 따지질 못해요. 그렇게 인간이 합리적이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래요? 네. 계산기 갖고 다니신 분만 그런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확률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손해 이득을 막 따져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이런 통계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90% 사람들이 동의했다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최근에 어떤 보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중년 남성은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50% 높다. 이제 언론이 보면 이렇게 거두절미하지 않습니까? 50%가 높다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뭐에 대해서 뭐가 50% 높은 건지는 잘 모르고 그냥 50%만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50% 높다, 뭐 10% 높다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그 전체 몇만 명, 뭐 몇천 명 중에서 얼마큼이다. 이렇게 해서 그 비율적으로 다 따져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따져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암을 이제 촬영하는데요. 그 암을 촬영을 해가지고 암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을 이제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1,000명 그 다음에 이쪽 집단은 검진을 안 받은 1,0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서 한 10년 동안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검진을 받은 암 검진을 받은 집단의 1,000명 중에서는 3명이 사망했고 안 받은 집단의 1,000명 중에서는 4명이 사망했다. 그럼 이 한 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명 중에서 3명인데 1,000명 중에서 한 명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000명으로 나누면 0.1%예요. 0.1%라 그러면 별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어떻게 하느냐면 이 1,000명 중에서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죽었는데 이 4명 중에 한 명은 25%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많은 거를 0.1%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이쪽은 3명인데 이쪽은 4명이나 그거 25%나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설명을 이제 언론이 받아서 또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명을 1,000명으로 나눠서 0.1%가 더 많았다. 검진을 안 받았더니 사망률이 0.1% 더 높았다. 이건 별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놀이라 그럴까요? 숫자 게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이제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이걸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0과 20은 차이가 10과 20, 110과 120. 그러면 사람들이 10과 20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110이라 그러면. 왠지 100을 넘어가면 뭔가 충만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110에서 120 그러면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10에서 20이다. 이 사람은 10점이고 이걸 받은 사람은 20점이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더 커 보이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똑같은 10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달라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숫자를 아주 컴퓨터처럼 척척척척 이렇게 계산기를 머릿속에 돌리는 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인간이 확률도 다 따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해하고 이득하고요. 이런 것도 다 따져가지고 손해는 적게 입으려고 그러고 이득은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또 비용은 적게 들이고.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말하지만요. 그렇게 다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보면 최나 잃었다 그러거든요. 딴 사람 별로 없어요. 주변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보면은 잃은 게 더 억울해요. 잃은 게 더 오래 가고. 당연하죠. 얻은 이득을 본 거는 그렇게 크게 버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얻은 거 하고요. 1,000원 비교해 보면 잃은 1,000원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거는 그냥
이렇게 부가적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이 되기 예, 때문에 예. 뭐 아쉽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별로 없고요. 예. 손해본 거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손해를 입은 거의 숫자가 네. 사실은 이득이 입은 숫자하고는 또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홈쇼핑에서 아주 그런 걸 많이 이용해서 막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가 득템이다 막 이렇게 네네. 어려운 말 써가면서. 네. 네. 참 그리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러한 심리가요. 네. 그 숫자가 네. 숫자가 있다는 들어오게 되면은 별로 네. 그걸 따져보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어려운 숫자 잘 복잡해서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은 숫자 가지고 명백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예. 네, 그냥 대충 넘어가려면 막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하면서 숫자를 막 넣게 되면은 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숫자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공포감. 네, 그래서 이걸 막 따져보고 계산하고 하는 거가 정말 그런 쪽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거나 예. 아니면 아주 특이하게 그런 쪽에 취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예. 일반 사람들은 뭔가 모르겠다 복잡하다. 예. 어쨌거나 그래서 더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더 예. 많다는 거냐 더 적다는 거냐 손해를 본다는 거냐 예. 이들 그것만 얘기를 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인간이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다 따져가지고 네. 뭐가 더 높은지만 얘기해라. 뭐 이거 계산법 막 근데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일부러 그러는지 계속 막 통계 숫자를 많이 거론하면서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 또 그럴듯해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는 효과는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일즈 할 때면 뭐 하면은 뭐가 이득이고 뭐 하면 뭐 이득이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한참 해갖고 막 정신없게 만든 데는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숫자 뭐 그러면 정말 많은가 보다라고 이제 좀, 생각하기가 네, 더 헷갈리게 쉬워지는 거고요. 해서요. 네. 우리 보통 경우도 그래요. 또 그리고 특히 이제 물론 개인차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조금 더 그러한 성향이 있거든요. 숫자 막 나오면 무조건 막 따지고 이러고 싶지 않고요. 무조건 따라간다. 내가 손에 안 보게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간이 원래 그렇다. 네. 비합리적이다라는 예. 생각을 우선 가져야지 되고요. 내가 예.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거가 바람직하냐? 또 가능성이 있느냐, 뭐 손해 이득을 떠나서요. 그러한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더 바람직하고 뭐가 더 또 가능성 있는가, 그리고 나서 뭐가 손해고 이득인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숫자의 심리학 오늘 서울대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뭐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검찰 독립 지켜지고 있습니까? 였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저희가 받은 결과는 7대3으로 노가 많았습니다. 이건 확실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셔서 당첨자 4분을 선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4502님, 8230님, 2509님, 4949님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